이 정도는 알고 싫어야 될 거 아니야. 프로이트 할아버지도 그래야 덜 억울할 거 아니니. 네오야, 너의 무의식에 억압되고 있는 것들을 너의 의식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자아의 영역으로 통합시킬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니까? 정신분석이 딱인데 말이야. 가상인물 네오는 프로이트와 정신분석을 정말 싫어해요. 네오는 프로이트를 어둠의 철학자, 개병신으로 폄하하고 자신의 전용 스킬인 망각과 주지와 기억 바꾸기 스킬이야말로 진정한 치유라고 주장합니다. 정신분석은 과거와 트라우마의 사람들을 묶어놓고 병자만 양산하는 장사도구라고 극혐하고 있어요. 네오는 코끼리 발톱에 낀 때만 보고도 자신이 코끼리는 물론 코끼리 조상 매머드의 본질과 그때의 환경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믿는 홀리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지읒도 모르면서 까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가상인물 네오가 왜 프로이트와 정신분석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역설적으로 네오 전형 빨간 약으로 왜 정신분석이 딱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를 보지 않으려는 네오에게는 정신분석이 자신의 내적 홀리월드를 분해해버릴 수 있는 두려운 분쇄기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네오야, 덕분에 정신분석이랑 프로이트까지 재미나게 썰 풀어볼 수 있게 됐다. 고마워. 먼저 네오의 홀리한 주장 말고 진짜 정신분석이 뭔지, 프로이트는 누군지 레알로 좀 알아봐야 되겠죠? 프로이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타임지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아인슈타인과 함께 표지인물로 뽑은 사람, 인류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들 중 7번째 사람으로 뽑힘, 무의식 세계의 문을 열어서 자신이 모르는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네오가 자주 무의식 외치는데 이 개념을 프로이트 할아버지가 다졌다는 거. 글도 잘 써서 작가도 아니면서 괴테 문학상도 받았지만 네오에게는 이런 대중이 부여한 평가 따위 하잘 것 없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만 옳거든요. 그런데 또 자신의 강의가 1등 플랫폼에서 1등이었다. 이런 식의 자기에게 유리한 대중의 평가는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2중, 3중, 다중잣대를 가진 남자. 마음에 카오스가 있어 끝없이 알고 싶은 매력적인 캐릭터. 그것이 네오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상인물 네오에 푹 빠져있죠. 네오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정신분석 방식이야말로 네오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알아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돋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떤 이론이나 생각, 치료 방식을 싫어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심리 상담사들도 선호하는 이론들도 저마다 다릅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심리 검사나 이론이 이러저러한 점 때문에 과학적인 효과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본질은 자신의 인생을 잘 설명해주고 스스로 동의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론에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선호하지 않는 이론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지는 알고 싫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네오는 정신분석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평가절하하면서 오해를 퍼뜨리고 있다. 네오야, 잘 들어봐. 제대로 된 설명 때려박아줄게. 정신분석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만 파서 트라우마에 머무르게 하는 치료 방식이 아니란다? 정신분석은 마음의 병이 무의식의 갈등에서 시작한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 무의식에 숨겨진 갈등을 찾아 치료하자는 건데 망각을 주로 때려버리는 네오는 이 방식이 참 싫을 것 같긴 해. 네오가 이제 와서 무의식의 문을 활짝 열면 몇십 년 동안 때려박아 놓은 엄청난 마음의 과제들이 쏟아지지 않게 그냥 문 닫아놓고 없는 것 취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된단다. 무의식의 창고에 정리할 게 한가득인데 오늘도 망각으로 무의식의 영역을 차근차근 늘리고 있을 네오는 사실 무의식에 휘둘리는 마리오네트. 사람들의 너의 이중 삼중 다중적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나는 너무 잘 이해가 된다. 너의 정신은 무의식의 영역이 너무 커서 무의식이 너를 움직이는 1번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의식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너의 실제 태도가 다른 건 처리되지 않는 너의 무의식 속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너무 당연한 거거든. 너를 위한 맞춤형 방식이라 오히려 너가 더 싫어할 수도 있지. 정신분석의 목적은 갈등 없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야. 갈등과 고민 없는 인간이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 목표는 갈등을 푸는 데 있는데 너의 증세를 만드는 갈등이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갈등을 의식화시켜서 풀어야 돼.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넘어와야지 우리가 손을 대볼 수가 있지 않겠어? 근데 우리 네오는 망각과 기억 바꿔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의식의 의식화가 어렵다. 너의 무의식에 있는 자라지 못한 아이를 의식 세계나 자아의 영역 안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너는 피터팬처럼 너만의 세계 아이를 가둬놨잖니.
너가 아이 때 겪었던 불안과 아픔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너가 망각과 기업 바꿔치기로 그 아이가 경험한 진짜를 부정해버려서 아이는 송진 호박에 갇힌 곤충처럼 여전히 그때 그 자리에서 울고 있어. 너는 그 아이의 진짜 경험을 부정하기 위해 지금도 과도하게 반대급부의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오히려 너는 너가 부정하고 있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가상인물 네오는 과학의 우월을 추구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남을 비난하고 타인의 업적과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아는 척 잘난 척을 많이 하는 특성이 있는데 혹시 열등한 존재이거나 특별하지 않은 존재가 될까봐 두려웠던 경험이 있었니? 그걸 망각하려 노력하고 주지하면서 없는 셈 쳤지만 그 방식은 오히려 내 무의식의 지분만 높여준 꼴이 된 것 같다. 이 진짜 경험을 부정하기 위해 마음속에서 아직도 투쟁하고 있는 거지. 열등감을 부정하기 위해 과학의 우월감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과시하고 남을 비판하고 아는 척 잘난 척이 반사적으로 너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입만 벌리면 남들이 자신의 꿈을 말하는데도 그것도 꿈이냐며 왜 그렇게 그릇이 작냐며 결국 자기 잘났다는 소리로 이야기를 종결짓는 사회성 밥 말아먹는 태도가 너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야. 너는 너의 부족한 겸손, 배려, 공감을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안 해도 된다 라고 합리화해버리지. 일반적인 잣대로 특별한 존재인 나를 판단하지 말아줄래? 라며 합리화 돌려버리고 이런단 말이야. 사회성 부족으로 남들이 너를 싫어하는 거고 너가 남들의 업적을 폄하하니까 너의 업적도 폄하당하는 건데 남들이 능력 있는 자신을 시기 질투하는 거라고 합리화 돌려버리고 그치? 사실 질투하는 거는 너가 아닐까? 너가 틀렸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니? 너가 틀렸다는 건 너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정도의 아픔인 거니? 너의 삶의 방식이 그리고 너의 존재가 부정당할까봐 무서워서 그걸 방어하려고 무조건 옳다고 우기는 거잖아. 여성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할까봐 오히려 여성을 폄하하고 지배하려 들고 가지고 싶지만 가지지 못한 것이나 가질 수 없는 것은 동화 신포도와 여우에 등장하는 여우처럼 저 신포도가 썩었을 거야 저 포도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고 그 포도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그치? 자신의 남성성에 의문이 들수록 나는 남자다 외쳐대고 남자는 무엇인가라는 논쟁에 집착하고 열등감을 누르기 위해 나는 잘 나가 성공했다고 끝없이 외쳐대고 과하게 하는 너의 행동들 이면에 있는 이 나약함과 두려움이 뻔히 보인단 말이야. 너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본질은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몸부림이겠지. 그렇다는 걸 인정할 수 없으니 나는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주는 사람이다. 대의 명분도 만들고 말이야. 자, 학교에서 소외당한 가상의 예를 살펴보자. 너가 그때도 지금과 같았다면 주변 친구들이 널 썩 좋아하진 않았을 거야. 재수없는 이야기에서 혹은 매력이 부족해서 소외당했겠지. 이걸 인정하면 너가 의미 없고 열등한 존재가 될 것 같으니까 이 감정과 경험을 부정 억압하고 자존감 손상을 막기 위해서 합리화를 돌리겠지. 이렇게 말이야. 내가 어울리지 못한 이유는 특별하고 우월하기 때문이야. 다른 애들은 열등해서 나같이 우월한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와 급이 맞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영웅설화와 연결해서 특별한 나에게는 고난이 많고 외롭고 시기질투를 받는 거야. 이것이 내가 특별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정신적인 환상의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 나를 소외시킨 아이들도 잘못이 있겠지만 나도 무언가 잘못했고 내가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미숙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도 무언가 노력해볼까? 이러한 진짜 경험을 억누르고 그때 느낀 감정과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망각과 합리화를 돌리니까 지금까지도 아니 어쩌면 평생 나는 절대적으로 괜찮은 인간인데 너희들이 세상이 틀렸다 우기며 살아야 되잖니. 사실이 아닌 이 자기 결론을 증명하려고 세상과 싸우면서 계속 문제가 되는 행동, 생각, 태도, 발언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면 너의 존재는 거짓 위에 거짓을 계속 쌓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모래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이것이 너의 진짜 경험과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야. 언제 무너질까 항상 불안하겠지. 네오야, 정신분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 너를 이해하는 데 진짜 도움이 될 거야. 지정학설이라고 들어봤어?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 전의식, 비의식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학설이야. 여기서 비의식은 무의식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데 인간의 정신을 빙산으로 비유해보자. 물 위에 떠있는 작은 부분이 의식이고 너의 모습에서 찾아본다면 나는 잘났어! 똑똑해! 내가 최고다! 이런 부분일 거야. 파도가 칠 때 가라앉았다 드러났다 하는 이 부분이 전의식. 예를 들면 강아지를 10년 길렀던 사람이 강아지를 떠나보내고 그 슬픔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묻어두었는데 평소에는 괜찮았다가 닮은 강아지가 산책하는 걸 보면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이렇게 무의식에 잠겨 있다가 단서가 있으면 의식화되는 부분이 전의식이야. 이해되지? 물밑에 잠겨있는 가장 거대한 부분이 비의식인데 비의식은 자기 마음이면서 자기도 모르는 마음을 말한다? 네오의 모습에서 비춰본다면 자기에게 없다고 여기는 열등감과 내가 남자답지 않은 게 아닐까? 란 두려움, 여자에게 거절당했을 때 느꼈을 수치심, 난 특별한 존재가 너무너무 되고 싶다? 왜냐면 특별한 존재가 아니니까. 권위자를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스스로 권위자가 되고 싶어하는 권위에 대한 이슈, 학교에서 소외당했을 때 느꼈을 고립감, 외로움, 열등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우리 네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기 싫은 부분을 전부 비의식에 때려박고 있기 때문에 비의식의 영역이 지금도 무럭무럭 확장되고 있을 거야. 인간은 당연히 지분이 큰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네오를 움직이는 건 거대한 비의식의 모터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네오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이 의식과 비의식을 나누는 것은 억압인데 비의식의 내용들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들, 상처받은 경험, 성적 욕구, 공격 욕구 이런 거야. 의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지. 이것들이 의식에 올라오면 심한 불안을 일으킨다? 그래서 의식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자아가 억압해버리지. 네오는 망각과 기억 대체하기를 쓰고 있잖아. 그런데 억압된 내용들이 비의식 속에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열받은 맹수처럼 기회만 주어지면 의식으로 뛰쳐나오려고 날뛰기 때문에 이것들을 억압하기 위해 많은 정신에너지가 소모된다? 비의식의 충동이나 생각들은 특히 자아가 약화되었을 때 증세의 형태로 의식세계로 뛰쳐나온다? 스트레스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 잘 뛰쳐나올 거야. 네오야, 너는 지금도 망각과 생각 바꿔치기, 합리화로 비의식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정신분석식으로 보면 점점 더 건강하지 않게 되고 있다고. 나를 건강하지 않다고 보다니 정신분석을 인정하기 싫겠다. 그치? 나는 이해해. 네오는 멀쩡하고 잘났는데 감히 정신분석 따위가 건강하지 않다고 자신을 보다니 얼마나 부정하고 싶겠어. 네오야, 너의 무의식이 억압되고 있는 것들을 너의 의식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자아의 영역으로 통합시킬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니까? 이거를 의식화시키거나 통합하는 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정신분석이 딱인데 말이야. 너가 그런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정신분석은 의식과 비의식, 과거 현재를 통합해서 인간 정신을 전체로 이해하는 거야.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고 정직하게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회복하는 거야. 쉬운 일은 아니지. 자기 내부에 부정하고 싶은 욕구들과 잊고 싶은 기억들을 마주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 알겠니? 이 정도는 알고 싫어야 될 거 아니야. 프로이트 할아버지도 그래야 덜 억울할 거 아니니. 프로이트와 그의 업적이 무조건 옳고 바이블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정신분석은 지금도 보완되고 있고 계속 연구가 진행되는 중이야. 많은 치료 방식들이 이에 영향받았거나 반발하면서 탄생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너에게도 프로이트 할아버지의 유산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봐요. 안녕.